놀라실 수도 있지만 잘못된 종류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면 특히 노인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48%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근거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수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부분은 바로 다음입니다. 주방 찬장에 자주 보관되는 인기 견과류들 중 일부는 혈압을 은밀하게 상승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동맥을 막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은 이것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정 견과류 하나 이름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는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 신장, 인지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고농도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간식통에도 이 견과류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지만 사실은 노화된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견과류 섭취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가장 안전하고 심장에 좋으며 뇌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는 절대 피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에 관한 어두운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 견과류가 여러분도 모르게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층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뼈를 강화해주는 파워하우스입니다. 아몬드. 노화된 신체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칼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이 2가지 성분이 함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자연스럽게 더 다공성이고 약해지기 때문에 골절은 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골 손실 속도가 빨라지지만 하루에 아몬드를 14컵만 섭취하면 약 97mg의 칼슘을 제공하여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칼슘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에게 부족한 미네랄인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몬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일종의 운반자 역할을 하며 칼슘이 동맥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뼈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아몬드에 포함된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건강을 돕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자에게는 가능하면 소금 없이 생으로 먹거나 건조 로스팅된 아몬드를 하루에 1520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1회 섭취량당 약 3.5g를 함유하고 있어 변비에 대항하는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약 40%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나이가 들수록 우려되는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 E와 결합될 때 항산화력이 2배로 강해집니다. 주의사항으로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에게 아몬드는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 씹은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견과류로 그 모양이 영양을 공급하는 기관인 뇌와 닮아있다는 점에서 호두는 노년층에게 가장 뛰어난 두뇌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놀라운 호두는 모든 인기 견과류 중에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 ALA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뇌에 매우 중요한데 오메가-3는 신경 전달을 돕고 뇌세포의 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온스 약 42g의 호두를 8주간 섭취한 고령자는 인지처리 속도와 정신 유연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호두에 함유된 독특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혈액-내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 조직의 염증과 직접 싸우며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호두에는 멜라토닌도 함유되어 있으며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많은 노인들이 수면 문제를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호두를 한 줌 먹으면
더 나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호두에 함유된 아르기닌 혈관 기능을 촉진하는 아미노산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폴리페놀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실제로 호두는 노인들이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혈압약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효능을 얻으려면 호두의 섬세한 오일이 산패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매일 79조각 반쪽 기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가능한 한 직접 호두를 까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손의 섬세한 운동, 능력 미세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자연스러운 보호 맛 즉 약간 쌉싸름한 맛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간의 쓴맛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혈압 조절에 탁월한 견과류로 고령자에게 있어 견과류의 건강 효능을 논할 때 피스타치오는 가장 저평가된 견과류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 피스타치오는 매우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칼륨 함량이 높아 1회 제공량당 약 285mg, 건강한 간식으로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미네랄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소금을 보유하기 쉬워지는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일부 처방약처럼 수축기 혈압을 35포인트 낮출 수 있으며 부작용 없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카로티노이드는 눈의 황반에 집중되어 작용하며 60세 이상 노인에서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딱딱한 견과류처럼 치아나 잇몸에 손상을 줄 걱정 없이 고령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바삭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녹색과 자주색 색조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피스타치오는 노인에게 안성맞춤인 견과류입니다. 과식을 예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의식적인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피스타치오 껍질을 까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 속도가 느려지고 과잉 섭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제비만학 저널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껍질은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령자가 섭취량을 보다 쉽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반쯤 열린 피스타치오를 선택하면 껍질을 까는 즐거움과 그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49개의 피스타치오, 즉 약 1온스를 목표로 하되 무염 또는 약간 소금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미국인의 25%가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1온스당 3g의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위 브라질너트 갑상선 건강을 위한 자연 치료제. 브라질너트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잘 간과되지만 노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갑상선 기능을 돕기 때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단 한 알만으로도 96마이크로그램, 즉 하루 권장량의 137%에 해당하는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류가 알고 있는 식품 중 가장 풍부한 셀레늄 공급원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많은 사례는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으로 오인되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인구 중 최대 20%가 갑상선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의 풍부한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에너지 생성, 신진대사, 기분 조절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브라질너트에 포함된 특정 지방산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신경, 세포의 보호막인 미엘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엘린이 유지되면 노인들도 반사신경, 반응 속도, 인지처리 속도를 보다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합성, 셀레늄 보충제보다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너트는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몇 개만 먹어도 충분히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풍부하고 크리미한 식감 덕분에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령자들에게 하루에 12알 이상의 브라질너트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셀레늄의 과다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너트를 구매할 때는 껍질이 그대로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포장은 영양소를 더 오래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높아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너트에는 식이섬유와 천연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장의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변비로 고생하는 고령자에게는 큰 장점이 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영양가가 낮은 간식에 위안을 얻곤 하지만 브라질 너트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버터 같은 풍미 덕분에 훌륭한 대체 간식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최신 연구 결과는 브라질 너트에 포함된 일부 항산화제가 세포,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염색체 끝단의 텔로미어의 자연적인 단축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라면 이 브라질 너트는 당신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섹션에서는 일부 고령자들이 피하거나 조심해서 섭취해야 할 견과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염증 유발 식품 4위 땅콩. 땅콩은 널리 소비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땅콩은 실제로는 견과류가 아니라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땅콩은 곰팡이나 아플라톡신 일부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기 쉬우며 이 독소는 간을 손상시키고 자주 섭취할 경우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해독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땅콩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자는 이미 관절 통증, 심혈관계 스트레스, 인지 기능 저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강도 염증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인은 항염 작용을 하는 오메가-3보다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의사들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땅콩과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간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제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땅콩에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중의 땅콩 버터에는 경화유, 과도한 나트륨, 설탕이 추가되어 있어 노화된 심혈관계에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미국의 고혈압을 앓고 있는 고령자 비율은 무려 63%에 달하며 그 자체로도 이미 큰 우려입니다. 소금을 추가하지 않은 천연 땅콩 버터조차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은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패되어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어 또 하나의 건강 위험 요인이 됩니다. 상업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드라이 로스팅 건조, 볶음 과정에서도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학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땅콩을 꾸준히 섭취해왔고 뚜렷한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천하는 다른 견과류로 일주일에 단 3일만이라도 바꿔본다면 필요한 영양소를 얻으면서도 이러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위 캐슈넛.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혈당 증가의 위협. 캐슈넛은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고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한 견과류입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식이섬유나 보호성 화합물은 적고 탄수화물은 1온스당 약 9g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또 다른 48%가 당뇨 전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캐슈넛을 섭취하면 혈당 반응이 일어나고 이는 고령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캐슈넛이 건강에 좋은 견과류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혈당에 대한 고려 없이 무심코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캐슈넛의 매끄럽고 곡선형의 모양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식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흡입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데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캐슈넛은 옥살레이트 수산염라는 성분이 많아 장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골 건강을 생각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고령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옥살레이트로 인한 위험이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캐슈넛 가공상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캐슈넛은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화합물 온나무에도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긴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양분이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캐슈넛의 많은 제품은 기름에 볶고 지나치게 소금이 첨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나쁜 지방과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이는 혈압 상승과 심장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슈넛에는 효소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원래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단백질 흡수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로 캐슈넛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은 과잉 섭취를 유발하기 쉬워 체중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에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슈넛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노화된 신체에 더 적은 위험을 주면서도 뛰어난 영양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건강한 간식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위 마카다미아넛.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인 고칼로리의 유혹. 마카다미아넛은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맛으로 사랑받지만 극도로 높은 칼로리 밀도로 인해 고령자에게는 심각한 건강 위험이 됩니다. 마카다미아는 1온스 약 28지당 약 200칼로리로 모든 견과류 중 가장 칼로리가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어려운 체중 관리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1온스당 약 22즉 기능이 저하된 담낭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담석증을 가진 고령자들 약 15%에게는 마카다미아넛 섭취가 갑작스러운 통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칼로리 외에도 마카다미아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 중 하나이며 약 3지온스, 이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이미 심혈관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견과류는 밀도와 경도가 매우 높아 크라운 브리지, 약한 치아를 가진 노인들의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칼슘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카다미아넛은 가장 비싼 견과류 중 하나이며 이는 지출을 절약하려는 고령자들이 더 저렴한 견과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견과류는 산패되었거나 보관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아 산화된 위험한 지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카다미아넛은 영양 구성 자체가 좋지 않으며 대부분이 기름에 볶이고 과도하게 소금이 첨가되어 있어 나트륨과 손상된 지방 섭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그 부드럽고 버터 같은 맛은 미각이 둔화되고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고령자들에게 과잉 섭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고령자들이 마카다미아를 심장에 좋은 견과류로 믿고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견과류와 심장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들 중 상당수는 마카다미아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의 역할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피스타치오는 노화된 신체에 매우 잘 맞는 고영양 견과류로 마카다미아보다 훨씬 더 건강에 적합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마카다미아를 자주 드셔왔다면 이제부터는 피스타치오로 전환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1위 소나무에서 나오는 견과류 찹파인넛. 고령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견과류. 잣은 그 고소한 맛과는 달리 고령자에게 있어 매우 꼴칫거리가 되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잣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고령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의 60% 이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감소하거나 해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특히 스타틴계 약물, 항우울제, 혈압약 등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자주 처방되는 약물에서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나 약사는 이러한 식품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 위험성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파인넛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잣을 먹은 후 수주 동안 입안에 금속 같은 쓴맛이 남는 증상으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이 맛의 변화가 식욕 저하 및 영양상태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증후군을 경험한 사람 중 최대 42%가 현저한 체중 감소를 겪었으며 이는 노화로 인해 맛, 수용체와 해독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잣은 다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아 쉽게 산화되며 염증을 유발하는 화합물로 전환되기 쉽기 때문에 체내 염증을 촉진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더욱 우려스러운 요소입니다. 잣은 작고 미끄러운 질감으로 인해 흡입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삼킴이 어려운 고령자나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이는 다약제를 복용 중인 70% 이상의 고령자에게 해당됩니다. 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잣에 포함된 효소 억제 성분이 이러한 단백질 소화를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잣은 기름 함량이 높고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아 65세 이후 흔해지는 체중 관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페스토 소스 같은 요리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과잉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잣 종류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황반 변성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4가지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먹고 어떤 것을 피할지에 대한 이 작은 식단 선택이 건강, 활력,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의 꾸준한 실천이 결국엔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특정 견과류를 섭취하거나 제거한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견과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